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됩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 한밤중에 전화라는 이야기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수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을 맞아 부모님이 외출하신 사이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마을이라 집 주변은 조용하기만 했고 수지는 이러한 고요함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수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울리는 전화 벨소리에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이런 시간에 연락할 사람이 없었기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것은 약간의 숨소리뿐. 그녀는 전화를 잘못 건 줄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소름 끼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참고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이번에도 대답은 없었지만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것은 누군가가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놀라 전화 끊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검투 소리가 들린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던 수지는 전화를 받았고 여전히 말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장난 전화라면 그만하세요. 그때 처음으로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금방 거기 갈 거야. 순간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녀는 당장 부모님께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인터넷은 불안정했고 부모님은 차를 몰고 먼 곳에 계셨기에 즉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자동차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회사는 휴가 중이었기에 대체 차량은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문을 두드리며 이웃들의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주변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으며 가능하면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모든 것이 정적 속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하실에 숨었지?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에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조용한 동네에서 이런 시간에 문을 두드리다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포를 느끼면서도 수지는 최대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어둠 속에서 잠시 멈췄던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수지는 이번에는 받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이 이야기를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긋지긋한 침묵과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은 진정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자 그녀는 모든 일을 경찰에 신고했고 그들은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수상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한밤중에 그 전화를 잊을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그저 악몽 같은 장난 전화의 연속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 그녀를 노리던 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어쩌면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언제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한밤중에 전화가 울릴 때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에어컨 없는 방 한구석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존하며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던 나에게 친구 지훈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시골 할아버지의 별장에 친구들과 함께 가서 며칠 쉬다 오자는 제안을 했다. 나를 포함해 대학 친구 5명은 지훈의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려 그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오랜만에 사람이 온 탓인지 쓸쓸해 보였다. 나무로 만들어진 낡은 구조물은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집안은 먼지 낀 가구들과 스산한 냄새로 가득했다. 우리는 각자 맡은 방을 정리하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흔적들을 들추며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얘기하기, 학교 생활 등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갑자기 바람 한 점 없던 창밖에서 다시마처럼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여인의 형체가 지나갔다. 장난이라고 생각한 우진이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고 잊어버리기로 했다. 다음 날 우린 근처 산속으로 하이킹을 가기로 했다. 산길을 따라 걷고 있을 때 반짝이는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낡은 돌로 만들어진 작은 사당이었다. 사당 주변엔 특이한 상징이 새겨진 낡은 목판들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호기심이 발동해 다가가 보았다. 지우는 사당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느낌에 망설였다. 그때 별장에 있었을 때와 같은 여인의 모습이 눈에 스쳤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잠에 든 사이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안개 낀 숲속에서 그 여인이 울부짖으며 나를 쫓아오는 꿈이었다. 꼭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한 느낌이 들자 나는 눈을 떴고 그것이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데 꿈속에서 들었던 울음소리가 현실에서도 들려왔다. 그것은 창문 밖에서 시작된 것처럼 점차 가까워지더니 어찌된 일인지 지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두려움에 떨며 나는 친구들을 깨웠고 지훈의 방으로 달려갔다. 지훈은 사라지고 방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방 안에는 시커먼 그을음 같은 것이 묻은 발자국이 창가에서부터 침대로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급히 불을 켜고 지훈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한참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우리는 끔찍한 공포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훈이 스스로 사라진 것일 수도 있다며 아무런 물리적인 저항이나 외부의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쉽게 매듭 지으려 했다. 우리는 혐의도 없고 증거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다. 점점 해가 저물어가고 어둠이 짙어져 갈 때 우리는 마지막 해답을 찾고자 문제의 사당으로 다시 향했다. 사당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그곳의 목판에 적힌 해괴한 글씨들을 자세히 보았다. 여러 상징 중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문양이었는데 그것은 지훈의 할아버지가 자주 쓰던 장식에서 보았던 것이었다. 우리 중 한 명이 이거 지훈 할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사당 안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 여인의 모습이 사당에서 비춰졌다. 그녀는 슬픈 눈으로 울부짖으며 손짓했다. 마치 환청처럼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지훈을 데려가야 제 영혼이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몸이 굳은 채로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하였다. 짐을 챙겨 별장을 떠나기 전 우리 중 한 명이 다시 지훈의 방을 확인하러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아버지께 보냈을 편지가 발견됐다. 편지에는 너희를 위한 마지막 선물 너희 중 한 명이 제사를 위해 선택되어야 한다라는 섬뜩한 문구가 쓰여 있었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간신히 별장을 빠져나왔고 도시로 향하는 길에서 여전히 사라진 지훈을 찾아 헤맸다. 그렇게 그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되었고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무더운 여름날의 공포는 여전히 우리 쫓고 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사라진 친구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끝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그 여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다양한 공포썰들을 접하게 된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하나 풀어보려 한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인 지훈이었다.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그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여름 휴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펜션 주인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경치와 맑은 공기가 넘쳐났다. 첫날 저녁 친구들은
펜션 뒤편으로 이어진 산책로를 따라 산책을 나섰다. 해가 저물면서 점차 어두워지는 숲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친구들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맞닥뜨릴 것 같은 기분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모아줘 라고 애원하는 소리에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지훈과 친구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았다. 그러자 숲 깊숙한 곳에서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가 나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했다. 친구들은 그저 장난인 줄로만 생각하고 그녀에게 다가갔고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여자는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이곳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숲이 절대 안전하지 않으며 해가 지고 나면 무언가가 이곳을 돌아다닌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친구들은 그저 농담으로 넘겼고 여자를 뒤로 하고 다시 펜션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지훈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음산하고 창백한 손에 이끌려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귀가에 맴돌았고 눈을 뜰 때까지도 그 소리가 계속 따라다녔다. 다음날 친구들은 웃으며 어젯밤에 있었던 이상한 일을 이야기했다. 마치 쇼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펜션 주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가볍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순간 주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 해 전 이 마을에서 한 여자가 실종되었고 숲에서 그녀의 흔적이 종종 발견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들은 갑자기 서늘한 기분이 들었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지훈은 잠에서 깨어났고 친구들의 방을 확인해 보러 갔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숲속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는 믿을 수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숲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숲을 헤매며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다. 비록 두려움으로 몸이 굳어졌지만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서 친구들이 다급하게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훈은 달려갔고 그곳엔 어젯밤 만났던 여자가 다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엔 침묵할 뿐이었다. 그녀의 손짓에 이끌려 더 깊이 들어간 그곳에는 오래된 묘비가 있었다. 묘비는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아있었지만 영혼의 안식을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친구들은 조용히 그녀를 위해 묵념을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지막으로 펜션 주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주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전하게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을 잊지 마세요. 그들의 여행이 끝난 후로 지훈과 친구들은 그 숲과 여자의 이야기를 잊지 못했다. 인터넷에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그 숲은 여전히 존재하며 누군가는 여전히 그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여름이 되면 지훈과 친구들은 가끔 그 숲을 떠올리곤 한다. 그곳은 이제 그들에게 단순한 공포의 장소가 아닌 경외와 미스터리로 가득 찬 하나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한국의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공포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